안녕하십니까, 김시덕의 지금 여기. 오늘은 지난번의 서초구에 이어서 강남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압구정동에 나와 있습니다. 마침 압구정 재건축조합 플랜카드가 보이네요. 그 뒤에 있는 것이 그 유명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리고 강남 사람들 또는 한 세대 윗분들에게 익숙한 사건이죠. 압구정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의 무대였던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입니다. 이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77년도 분양 시점에도 그 고위급들에게 특혜 분양을 한 걸로 법적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또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은 원래 공업지역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아파트 용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특혜가 났다라고 하는 카더라도 있습니다. 이건 확정은 안 된 사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 재건축을 둘러싸고 지주들이 선택한 방안이 서울시의 규정과 맞지 않아서 그 설계사무소와 서울시가 갈등을 겪고 있기도 하는, 탄생부터 재건축이라고 하는 종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어떤 갈등도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자체가 강남구라는 지역의 특성을 보여준다 생각해서 오늘 강남구 편 첫 장소를 이 압구정으로 현대아파트 앞으로 잡았습니다. 이 위치는 강남구 주민들 또는 이 압구정에 자주 오시는 분들에게 익숙한 지형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압구정에서 만나자라고 할 때 요 3호선 압구정역에 저 건너편에 내려서 이 길 건너편에 있는 어딘가 카페라든지 식당에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또는 제 오른손 쪽에 있는 저 현대백화점을 가시거나 하시게 되죠. 그리고 아마 압구정역에서 약속을 잡으시는 분들은 이 고가도로를 틀림없이 보셔야 될 거예요. 압구정의 왼쪽과 오른쪽을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고가도로가 있고, 저쪽에 4번 출구도 있죠. 저 근처가 맛집이 많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한 번의 요 고가도로를 보셨을 겁니다. 요거 타고 올라가면 동대 입구라든지 장충동 동대문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은 대략 대치동 정도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또는 개포동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제가 이걸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5월 하순 들어가는 시점인데요. 이미 답사객의 입장에서는 여름입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그늘에 서면 시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쾌적하게 여러분께 즐거운 마음으로, 몸과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오늘 강남구 답사, 강남구 임장을 시작해 보시죠. 가보시겠습니다. 저는 압구정역, 아까 찍었던 압구정역에서 청담동 쪽으로 향하는 방향의 대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 선 것은 이쪽에 사셨거나 오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점점 한적해지거든요. 그래서 지나다니시는 시민분들을 방해드리지 않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기 편해서 PD님을 모셔온 게 있고, 그리고 현대아파트 맞은편에 압구정 로데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압구정 로데오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리고 또 땡볕이라서 약간 그늘에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도 있습니다. 제 왼손 쪽에 있는 저쪽이 전형적인 압구정의 분위기인 거죠. 80년대, 90년대 생긴 빌딩들이 있고, 저 뒷골목으로 가게들, 카페나 식당들이 있는. 근데 저는 제가 고등학생 때쯤에 이른바 오렌지족이란 말이 처음 탄생을 했는데 이 동네였죠. 압구정동에 가면 뭐 해야 된다 시도 나오고, 저는 그때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평범한 학생으로서 너무 신기했었어요. 거긴 도대체 뭐가 일어나길래 이렇게 화제가 되는가. 지금 마침 근처로 오렌지색을 입은 학생들이 지나갑니다만 그건 오렌지족은 아니죠. 어쨌든 저쪽에 압구정동에 슬리퍼를 끌고 다니는 그런 어떤 부유층을 가리키는 말로써 저보다 약간 윗세대 한 3-4살 위의 사람들을 가리켰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압구정 로데오인데 이른바, 제가 쳐들고 와보니까 사실 좀 이상하더라고요. 지하철역에서도 멀다 그래도 올 수 있는 거리긴 한데, 아시겠지만 서울은 워낙에 지하철이 촘촘하다 보니까 지하철역과 지하철역 사이에 있는 블럭은 사실은 좀 한적하고 외지단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봤을 때 강남 전체에서도 좀 접근이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왜 이런데 이른바 압구정 로데오로 불리는 핫플레이스가 형성됐나라고 좀 의아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20-30년간 쭉 바라보고 있으니까 역시나 압구정 청남 위쪽에 부유층이 많이 살고 할 때 그들의 이제 경제력이 반영이 돼서 떴던 건데, 그거를 듣고 외지에서도 왔습니다만 역시 교통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 뒤로 압구정 로데오라는 게 지명도가 좀 꺾이고, 그 강남역이라든지 양재 같은 곳으로 또 잠실로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다시 압구정동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올여름에 강남에 대한 책을 쓴다고 공부 겸 들어왔는데, 한때 쇠락했던 때에 비하면 약간 다시 가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임대 간판도 줄어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촬영하러 와서 느낀 거지만 역시 여기는 이제 롯데가 있는 잠실이라든지 신세계가 있는 강남터미널 또는 강남역, 신역삼, 양재 같은 교통 거점과 결합된 핫플레이스가 요즘에 트렌드인데 그 트렌드에서 좀 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재개발되고 주변이 좀 이제 뒤숭숭해졌을 때 핫플레이스로서의 명맥을 계속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약간 꺼졌다가 살짝 불이 붙은 요 느낌이 이 상권으로서의 생명력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지속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앞으로도 이 압구정 로데오를 바라보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부터 조금 더 가서 압구정 현대와 한양이 만나는 지점 있죠, 그 즈음에 제가 누차 강조했던 군사도시 강남을 상징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그쪽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가 만나는 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압구정중학교라고 있죠.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 때는 여기는 원래 구정중학교였습니다. 개인적인 추억인데 여기서 수능을 쳤었어요. 그래서 왔다가 이름이 참 압구정이라서 구정인 건 알겠는데 참 그렇다 생각했는데 모두 그렇게 느끼셨는지 결국은 최근에 이름을 압구정중학교로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두 글자로 많이 했잖아요. 무슨 중학교. 그래서 그때 구정중학교라 그래가지고 참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걸어가다가 잠깐 PD님 발 잡고 찍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서초구 어린이가 강남구에 와서 느꼈던 가벼운 문화 충격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가시죠. 저는 압구정중학교를 지나서 성수대교를 바라보고 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가 만나는 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압구정중학교에서 수능을 치고 서울 한강 북쪽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을 한 저는 반포에서 1번 버스나 29번 버스를 타고 여기를 거쳐서 올라가곤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94년 10월 21일 그날도 아침에 버스 타고 가서 학교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오후가 되니까 학생들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대학생들이 주변에서. 보니까 저 다리가 무너져서 요 너머에 있는 무학여고였죠. 학생들이 대거 사망을 했다고 하는 이른바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에 버스를 탔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에 수업이 오후에 있어서 오후 버스를 탔다면은 어쩌면 저도 그런 운명을 맞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바로 뒤가 삼풍백화점이고 제가 대학 1학년 때 다니던 노선에는 성수대교가 있고 그리고 제가 30대에 드나들던 남부 순환로는 우면산 산사태로 사망사고가 나오고 이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강남은 재난도시라고. 이게 강남구로 가든 송파구를 서초구로 가든 또는 송파구 가면 또 싱크홀 나죠. 어딜 가도 이 재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강남의 집값은 이런 재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기 좋은 곳, 이게 재난이 없는 곳하고 사기 좋은 곳, 땅값이 비싼 곳은 다르게 간다라고 하는 게 자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피부로 느낀 교훈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지역을 안 가보고 집값만 통계로만 보고는 여기 좋다, 비싸니까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대단히 짧은 식견인 겁니다. 다녀보고 언덕도 좀 걸어보고 주변의 얘기도 들어보고 사실 그 본인들끼리의 그 내부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소문도 들어보고 하는 게 사실은 여기 앞에 싱크홀 났다더라 확인해 보는 게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 투자 가치가 있는 그리고 살기 좋은 집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올 때마다 그렇습니다. 강남의 발전이라는 게 참 일장춘몽이고 사상 누각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성수대교를 건넜으니까 이제 이 시끄러운 사거리를 지나서 군사도시 강남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이쪽도 압구정, 이른바 압구정 로데오가 보이네요. 당장 저 짧은 1층에 임대문의가 붙어있고 짠한 느낌이 들죠. 한편 이 오른쪽에 있는 반도상가 같은 게 강남 사람들 생각하는 80년대 상가 건물들입니다. 반도상가라고 되어 있네요. 전당포도 있고 롯데타워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남구의 한복판인데 이미 송파구의 심정 영역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광경이 강남에서의 부의 중심이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이른바 반포자이라 불리는 밈으로 상징되는 또는 강남구에서 송파구로 옮겨가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경관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는 강남구 분들, 저는 뭐 세입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상상할 수 없지만 강남구 압구정 현대라든지 음마아파트
이런 전통적인 부자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뷰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하더라고요. 계속 가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하고 있네요. 요즘 제가 살고 있는 일산 신도시도 엘리베이터 교체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치권들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니 말을 해도 결국 다들 그렇게 빨리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금방 재건축할 거면은 왜 엘리베이터 교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압구정 현대아레도 이쪽은 약간 재건축 방식이 다르게 가고 있는 거를 느끼게 되네요. 저쪽은 동의율을 얘기하고 있고 이쪽은 승강기 교체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그리고 재밌는 게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해주네요. 현대 아파트에서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와 인연은 이어지고 있나 봅니다. 저는 지금 한강을 북쪽을 바라보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모동 앞에 와 있습니다. 튀어나와 있는 이 건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설은 북한 측이 만약에 서울 강북을 점령하고 강남 성수대교라든지 이런 다리를 타고 탱크로 진격을 해올 경우에, 또는 북한군 부대가 내려올 경우에 저 위에 창이 다르다는 게 보일 겁니다. 저 7층의 저격수의 방에서 저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건 돌아가신 서울시립대 건축과의 박철수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이거는 기밀적인 사항들이다 보니까 문서로 남은 건 없지만 그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강남 전체가 요새화되어 있다는 말씀은 지난번에 서초구 강남터미널 쪽에서 설해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곳곳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 현대아파트 제 오른쪽 손 쪽에는 한양아파트가 있는데 그쪽에도 관련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전 흔적을 잘 못 찾았고요. 이거는 눈에 두드러지는 형태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보시면은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고 일반적인 건물처럼 보이지만 위만 창이 달라서 안에선 잘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 보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 보시면 이 아파트 벽과는 다르게 가건물 형태로 만들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 벽돌 쌓아가지고 대충 만들었죠. 블럭 쌓아서. 그리고 들어가 보시면 아까는 1, 2, 3, 4, 5, 6하고 7층에 약간 형태가 다른 창문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가 벽으로 막혀 있어요. 바닥으로. 그러니까 저기가 독립된 공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여러 정황 증거에 따라서 저기가 아마 북한이 강북을 점령하고 강남으로 내려왔을 경우에 그 막기 위한 최전선의 소초로서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성수대교에서 보듯이 재난도시이기도 하고, 성수대교를 타고 북한이 쳐들어왔을 경우를 상정해서 이렇게 최전방에 소초들을 만들어야 했을 정도로 군사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사도시 강남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은 물론 지금은 북한이 대남 전략, 세계 전략을 바꾸는 시점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산 신도시를 건설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만, 장성마을 쪽, 제일 북한을 바라보는 서북 쪽 방향에 아파트를 평행하게 놔줘서 거기서부터 통일로를 따라 북한이 쳐들어왔을 경우에 아파트 옥상에서 저격을 하게 해달라, 또는 그 앞에 해자를 파달라라든지 대화천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식의 요구를 국방부가 했고 그거를 신도시 개발 주체가 받아들였다는 것이 50 청문회 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지금 그 당시는 이제 청문회 때문에 드러난 거지만 그 후로는 문서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신도시를 개발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안보적 고려가 되어지고 있다는 게 학계의 통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도시를 바라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이런 거를 안 보고 도시를 이해하려고 하는가라는 게 저는 오히려 궁금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국제정세 전쟁사 연구자로서의 소박한 의문이었고, 이런 걸 답사하면서 하나하나 쌓아가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 것 같은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라든지 한국 도시의 미래 같은 책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아쉬우니까 저 소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나면 없어질 흔적입니다. 근데 이제 의미도 없고, 그래서 과거의 유물입니다만 이런 것이 한대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도시를 만들 때 돌아가고 있는 동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PD분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청담으로 가시죠. 한때 강남의 상징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 청담,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이 건물 형태도 딱 80년대 후반에도 90년대 초에 상가주택들이 이런 것들 딱 이런 데만 보고서도 강남 느낌이 나요. 강남 서초 왔구나 라는 느낌. 상가도 달라요. 논현 가면 또 다른 형태의 상가들이 있고 4, 5층짜리 있고 거기에 가정부 그런 거 붙어 있고. 근데 이렇게 번성을 한 곳이었는데 지하철이 애매하다 보니까 사실 교통이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구정 로데오역을 뚫은 거죠, 여기에.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였죠. 원래 부의 전제는 적당히 오기 불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안 오게 하는 게 자기들을 일반 시민과 차별화하는 거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부자들 중에는. 근데 이제 그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끝난 걸 보여주는 게 지하철역의 개통이죠. 여기 이 동네 상징 중 하나가 버스에 4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방향이 4거든요. 버스 번호가 방향 나타내는 거 아실 거예요, 서울에서. 그 중에 4가 이 동네입니다. 그래서 460번이니 이런 게 지나가면 463이니 그런 걸 보면 아, 여기는 강남 쪽이구나 상상을 하게 돼요. 이제 5나 6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건 서서히 영등포로 향하고 있는 거죠. 3으로 가게 되면 이제 광진구라든지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특히 서울 사람들에게는 버스 번호들의 배치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리 감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만든 버스 체계 개편에 의한 거였죠.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시장일 때 몇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가 청계천 복원이었고, 하나가 버스 체계 개편, 버스를 가에 타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타는 방식을 처음 도입했었죠. 특히 이 버스 번호 개편을 하고 하나의 카드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탈 수 있게 한 거는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토목적인 결과물인 청계천만 얘기하지만, 청계천 복원만 얘기하지만, 사실 서울 시민들에게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시스템적인 데에 손을 댄 이명박 시장의 업적이 인상적으로 다가왔고, 그게 결국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줬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압구정은 현대건설을 대표하는 이명박 씨가 여러 형태로 손을 대고 있는 것들이라, 그런 부분에서도 이명박 시장이 탄생하고 대통령이 탄생한 데 대한 흐름을 느끼게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도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압구정부터 해서 청담까지 강남구의 북쪽, 약간 언덕들이죠. 언덕들을 다니고 있는 중인데, 기본적으로 강남의 미래는 강남구의 북쪽에 있는 언덕이 많은 곳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고, 수서까지 내려가고 있고, 동쪽으로 저 송파구로 향해 퍼져가고 있고, 서쪽으로 향해 퍼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의 중심이었던 이곳이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가 저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고, 한국의 부의 움직임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관심사이기도 한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강남이라고 묶어서 보이는 게 없는 거고, 꼼꼼히 봐야 되는데 강남구로도 보이는 게 없는 거고, 더 좁게서 남과 북을 봐야 되고, 거기서도 동을 봐야 되고, 동에서도 언덕지대와 평지가 다른 거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강북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언덕이 많고 했고, 이제 한명회 같은 사람의 영향력이 있는 압구정 같은 역사성이 있는 곳에 강남 최초의 부천이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당시 봤을 때는 땅끝이었던 수서라든지 송파라든지 서초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큰 흐름을 읽어내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주할 곳이든 투자할 곳이든 찾아내시는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 한때 부의 상징이었던 이 그레이스 백화점의 모습을 PD분께서 썸네일 찍으신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과장된 액션을 취해보겠습니다. 웰컴 투 강남 하시죠. 예, 저는 지금 청담동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굉장히 언덕이죠. 이 언덕 끝에 최초의 강남구 개발이라 할 수 있는 영동 시형주택 단지가 건설이 됐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1단지에서 15단지까지 건설된 영동 시형주택 가운데 8단지, 그 중에서도 바로 최근까지 시형주택의 흔적이, 원형이 남아있던 마지막 지점이었습니다. 이 건물을 제가 처음 답사를 하고 한 8개월 뒤인가 이 옆 건물이 또 유명한 건설 관련 유튜버 사무실이라서 왔었는데, 와보니까 그새 철거돼 있더라고요. 답사가 그렇습니다. 답사든 임장이든 그 존재 알았을 때 당장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금방. 어쨌든 그 당시에 봤을 때 이 건물같이 축대가 그 당시에 남아있고 벽이 남아있고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 요 옆 건물은 이거 새로 지은 거예요. 하지만 축대는 마찬가지 같은 영동 시형주택 8단지 축대입니다. 이런 형태로 시형주택의 흔적이 눈에 보이게 남아있고, 또 이 근처는 언덕이다 보니까 통째로 개발을 못하고 예전 시형주택 건물 하나하나를 마치
유치가 빠지고 성인치, 영구치가 나듯이 하나하나 빼고 건물들을 새로 짓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굉장한 경사죠. 이렇게 언덕 위에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냐? 근본적으로 강북에서 강남으로 사람들이 내려올 때, 내려왔던 60년대 말, 기본적인 서울 강북 사람들의 인식은 강남은 물넘치고 위험한 곳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언덕에 지음으로써 물난리를 피하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북의 부촌이 생각해 보시면 정릉이니 성북동이니 이태원, 한남같이 다 언덕이었습니다. 이게 식민지 때 일본으로부터 배운 감각인 거죠. 부잣집은 언덕에 자리 잡는다라는 그 감각을 도입하게 한다고 했을 때 강남 3구 중에서 그런 조건에 가장 알맞은 곳이 강남구, 그 중에서도 북쪽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학동 공무원 아파트와 함께 1에서 15단지까지 이렇게 단지들이 만들어졌고, 이 마지막 건물이 사라지면서 건물 자체는 사라졌습니다만 아직도 강남구 곳곳의 언덕바지에는 초기 강남 개발, 아니 영동 개발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아마 이 블록, 이 구조가 저한테는 눈에 들어와요. 건물이 사라졌어도 단지의 구조가 남아있어서 아마 당분간 영동 개발의 초기 형태를 이렇게 사람들 데리고 오면은 보여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덕에다가 주택을 만들었고, 그리고 물을 막기 위해서 압구정 현대나 한양처럼 한강변에 아파트를 짓게 함으로써 제방 기능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일단 강남 지역에 물을 막은 다음에, 물난리를 피한 다음에 그 내부에다가는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 등을 지은 것이 지금 강남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강남구는 여전히 빌라나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 건물들을 재건축하면 용적률이 잘 나올 거라서 강남구가 미래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도 물론 동의합니다만, 음마아파트와 압구정 현대 재개발, 재건축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아파트 단지처럼 재건축하기 쉬운데도 그래요. 하물며 이런 데들을, 이런 보시는 빌라나 단독자 단지들을 묶어서 재건축해서 용적률을 올려서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률을 높인다는 게 단기간 내에 가능할 것인가? 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게 강남구가 한 발 이제 뒤처지게 되는 것이고, 최초의 승자가 뒤에 이제 1.5세대, 2세대로 넘어오지 못하고 1.5세대에서 머물러 있는 거고, 그 틈을 타고 좀 더 평지, 좀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한 지역인 송파구와 서초구 개발해 가면서 지금 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그 평지 지역을 개발하는 방식은 여의도 때 실험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목동 신시가지 개발, 노원 신시가지 개발 때 이루어졌습니다. 다 그 지역들은 전부 다 저지고 상수 침수 지역이라서 사람이 못 사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토건 기술로 극복해 가면서 만들어낸 게 서울 개발인 것이고, 한국의 현대 개발인 거죠. 그런 본격적인 저지 개발이 시작되기 전 단계, 전통적인 기법으로, 그리고 전통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사람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찍었던 것이 바로 이 영동 시원주택인 거죠. 여기 올라가시면은 건물 내부가 살짝 보입니다. 철거된 거긴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집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애써서 언덕에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가면 또 억울하고,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이제 봉은사가 나옵니다. 봉은사라 그러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래쪽은 코엑스 평지고 위쪽은 산입니다. 근데 그 산이 그냥 산이 아니라 삼성리 토성이라고 하는 백제 때 성이 있었던 곳이에요. 성이 있던 거를 누구나 알았는데, 조선시대부터 그걸 싹 밀고 지은 게 강남개발인 거죠. 시작한 게 강남개발이라, 지금 가보면 비석만 좀 남아있고 합니다만, 최근에 항공고고학, 위성고고학이 유행하게 되면서 흔적을 밝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언덕에 올라온 김에 내려가지 않고 언덕 능선을 따라가면서 강남 개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최초의 서울인 백제의 흔적을 없앤 그 현장인 삼성리 토성으로 찾아가 보려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계속 언덕길을 따라 등산을 해보시죠.